자, 일단 오늘도 시작은 코스닥 쪽에서 반응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을 본다면 그 코스닥이 오후장 가면서 힘을 잃고 결과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예측하면서 그에 따른 전략, 어떤 기준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한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 인베스트 자문의 인석희 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미국의 대선 토론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1, 2분 상간으로 곧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결과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이번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인 만큼 승부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고문님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정책이 좀 극명하게 갈리다가 또 대마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한 발을 뒤로 빼며 또 비슷해진 영역도 있고요. 저희가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예측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같은 경우에 누가 그러니까 좀 당선 확률이 높은 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걸 더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에 비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해리스보다는 예상외로 트럼프가 되는 쪽이 주가에는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이 상당히 극단적이잖아요. 해리스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바이든 정책을 계속 답습하는 그런 양상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주가에는 이제 안정적 측면을 갖고 있어도 어떤 그 자극적인 면은 좀 덜한데 트럼프는 이제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를 그 장관에 앉히겠다 얘기하면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3일 전에 급락을 했다가 어제 오늘 또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오늘 토론이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되겠죠. 토론이 아마 또 결과적으로 트럼프 쪽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나왔다, 결과적으로 잘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의 상승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측면으로는 아무래도 좀 해리스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 미국이 크게 변한다 그래도 주가가 출렁인다 그래도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거의 커플링인지 디커플링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대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계속 쉬어가는 쪽에서 현재는 틈새 장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강세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종종 종목이 튀어오르는데 하여튼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 후보 쪽이 어쩌면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수혜주도 있고요. 그에 따라 반대 피해주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권영우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토론회 이후에 시장 판도 좀 바뀔까요? 사실 토론회가 어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일단 트럼프나 해리스나 그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정책들이 종목 장세 형태로 테마주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전쟁을 바이든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SRC텍도 어제 좀 수급이 들어왔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테마주 장세가 어쨌거나 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해결 의지에 대한 것도 보여주면서 이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도 이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좀 친근한 표시를 해가지고 대북주도 좀 강세가 날 수 있고, 일단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어떤 기조를 유지했던 그 에너지 안보 부분, 그러니까 기후 그 변화에 따른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리스 후보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CS윈드라든지 풍력주라든지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종목들도 대선 토론 이후에 지지율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또 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풍력주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대마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에 따라서 각각 후보가 내건 공약 정책에
수혜를 잇는 그 주식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각국의 그 방위 분담금을 좀 분담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거나 방산주 섹터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LIG 넥슨도 오늘 한 7%대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나 뭐 글로벌 증시는 지금 이 두 후보가 어떻게 되건 지금 테마주 장세에만 영향을 끼치지 이것이 그 어떤 증시 전반으로 영향을 끼치게 네.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의 테마성 영향은 그래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게 분석이고 시장 전반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더해 주셨는데요. 오늘 밤에 CPI가 나오는 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워낙 지표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최근 시장이었기 때문에 고모님 의견 좀 어떠실까요? 시장의 영향 좀 시나리오를 짜본다면요. 글쎄요. 상황이 뭐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뭐 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지겹잖아요. 장이 지금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야 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6%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 4천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기관도 1,000만 주 매도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데 개인이 사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좀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거의 지지선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차트를 봐도 좀 더 빠질 상황일 수밖에 없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지, 그거보다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에서 조금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같으면은 뭐 반도체가 오르면 2차 전지가 좀 빠지고 2차 전지가 수혜를 오르면 반도체가, 그러니까 자금이 몰려가는, 그러니까 수급이 형성되는 것이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판단했다면, 지금은 뭐 빠지면 같이 빠지는 양상.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 올라가는 것도 아무래도 그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워낙 많이 빠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좀 빠지다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불안한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도 따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도 갖고 있는 거 팔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래가 확 축소되는 양상이거든요. 이건 2차 전지 반도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현재 장세는 좀 오리무중 상태에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이고, 큰 기대감은 별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시장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해서 약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대선 토론 관련해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시장의 불확실성의 하나일 거고요.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 트리거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 배경에는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것도 특징인데요. 권영우 대표님, 외국인 도대체 한국 시장을 왜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주식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관심이 없다는 게? 다만 이제 파생 시장에서는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파생 시장에서는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이 파생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키로서의 국내 현물 주식을 이용하는 것이지, 어떤 차라리 삼성전자를 살 거보다는 외국인 입장에서 엔비디아를 사는 게 낫고, 뭐 TSMC를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물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차익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파생시장에서의 그 손익비 계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가 지금 연일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반도체로 더 이상 이제 파생 시장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 섹터를 이제 수급을 이제 붙여서 이쪽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CPI 발표가 이제 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가 좀 하락이 많이 나왔었는데, 고용 발표가 그날 있었거든요. 그 고용 발표 때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뭐 14만 2천 명으로 예상치를 좀 컨센을 하회하고, 또 이제 뭐 실업률 같은 부분도 이제 4.2%,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3.8% 정도인데 사실 인플레이션 그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도 미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엔화 측면이거든요. 네. 이 다음 주가 저희가 또 명절이지 않습니까? 추석 앞두고 좀 증시가 좀 더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원래 9월 달 되면은 항상 그 명절 앞두고 현금 확보가 많이 일어나긴 그렇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어쨌거나 글로벌 증시도 지금 분위기 안 좋은 상태인데 지난주에 그 고용 둔화에 따른 어떤 그 미증시 하락이 아니라 지금 엔화가 다음 주 명절에 FOMC라든지 그 BOJ에서 엔화를 지금 금리를 지금 올리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양적 완화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 부작용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적 완화로 인한 그 해외 투자하는 어떤 그 규모를 또 잠재적인 엔캐리 청산 규모라고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지금 2,400조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외국인들은 미리 지금 그런 식으로 시장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에 지금 선물환 그 해지 베팅을 네. 하고 있고 그 증시에서도 좀 현물을 현금 확보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이었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반도체죠. 근데 삼성전자가요, 오늘 신저가를 기록합니다. 시총이 400조 원가량 증발됐어요. 그걸 임원들이 나서서 자사주 매입으로 방어를 좀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방어가 될까요? 고모님, 삼성전자 바닥 아직도 남은 겁니까? 예측은 어렵지만 네, 뭐 삼성전자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그냥 기술적으로 판단할게요. 예, 일단은 일봉, 주봉, 일봉은 이미 깨졌고요. 주봉 상태에서도 120주 이동 평균선을 지금 하향 돌파했어요. 그러면 뭐 월봉 본다면 월봉의 지지선은 한 뭐 거의 55,000원 넘어서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 대비해서 뭐 한 10,000원 정도 더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전 저점 연결한 게 한 55,000원 고수에 딱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빠진다 그래도 55,000원은 바닥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65,000원에서 55,000원까지 빠진다. 야, 이건 상당히 인내를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감이 떨어지는데 그 정도까지 간다면은 우리 지수도 거의 뭐 한 2,200선까지도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삼성전자 좀 무리하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고 당분간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게 오기 전까지 다른 쪽에서 트레이딩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현재 장세에서도 네.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이 글로벌에서 가장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투심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좀 품게 하는 섹터들이 있어서 하나씩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꼽아봤습니다. 특히 리튬주의 강세 두드러지고요. 미국에선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호조 등 우호적인 분위기에 4%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대선 토론의 영향도 심리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산다 안 산다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자,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인데요. 고부님은 고민하시다가 중립의 의견을 주셨고요. 권용호 대표님은 매수 사인을 주십니다. 자, 매수를 주신 권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자, 일단 어제는 대표 셀 3사가 조정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게 눈에 띄어요. 오늘 2차 전지의 상승 가장 큰 이유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테슬라 상승이 좀 컸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2차 전지의 그 전 세계 리튬의 1위 기업이 에버말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어제 보니까 이제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에버말을 비롯해서 테슬라 같은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외국인이 거의 한 달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한 달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달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반도체에서 이탈을 해서
2차 전지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배경에는 역시나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이제 키로 움직이기 위한 외국인의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산업 전망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에이지에너지 솔루션을 한 달 동안 매수하고 모건 스탠리 리포트이 나왔거든요. 사라. 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쨌거나 시가총액 3위인 에이지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이유가 다음 파생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한 외국인의 어떤 그 전략적인 매수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고, 지금 뭐 에이지에너지 솔루션의 가동률적인 측면이나 뭐 내년에 그 양극재 수출이나 이런 전망들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이 어떤 합리적이게 항상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실적이 뒷받침되어야만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좀 전략을 짜본다면 지금 가격이 충분히 매력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을 키포인트로 삼아서 2차 전지 지금 자리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인데요. 고모님이 지금 고민을 좀 하셨어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뭐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사고는 싶은데 네. 수익은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데 이제 그 2차 전지의 완성체 SDI나 뭐 에너지 솔루션, 이노베이션 이거는 최근에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요. 근데 실제로 2차 전지가 활성화되려면은 이제 부품이나 여러 관련주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갖고 있는 2차 전지 완성품의 재고가 상당히 좀 쌓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차량이 안 팔리고 계속 지금 화재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출하 재고를 이제 써먹는 그런 양상이지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최근에 화재 위험 때문에 이제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좀 한농화학 중심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재 위험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용량이 커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 미국은 중국을 좀 막아보려고 그 수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좀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그리고 오늘 뭐 대선 토론 관련해 갖고 기대감도 있다지만은 글쎄 거래가 크게 많이 안 느는 양상. 그러니까 바닥은 찍고 대충 모양새는 만들고 있는데 진짜 사서 이게 될까라는 어떤 의구심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는 모습에서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아마 길게 보면은 아마 현재 시점이 거의 바닥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게 본다라면은 사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길게 보고 매매할 만한 그런 여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서는 좀 주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셨는데요. 그래도 사겠다라고 하신 권영우 대표님께 오늘 유난히도 오르는 리튬주 의견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리튬 가격 하향 추세고요. 골드만삭스에서 내년까지 한 18%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어요. 리튬주가 오르는 모멘텀이 지금 없거든요. 오늘 상승 어떻게 해석하세요? 역시나 그 테슬라가 상승하는 데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리튬주 역시요. 네, 그리고 리튬주가 내년에 하락한다라고 그 얘기가 나온 것이 한 지금 6개월 전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그것에 대한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의 것, 그러니까 내년 이후의 것에 대한 그 반등세가 실적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에이지에너지 솔루션을 샀고 이걸로 이제 파생 시장에서 움직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튬에 대한 어떤 그 수익성보다는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에서 그냥 과대 낙폭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리튬주도 좀 악재로 여겨졌던 가격 하락은 6개월 전부터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고 2차 전지 전체에 대한 어떤 매력이 리튬 안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큰 포인트 수급이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굵직하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은 약세를 보이지만 장중에 황제주로서 100만 원 터치를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작게는 전염병 관련해서 코로나 엠폭스 폐렴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도 일부 거래 대금을 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산다의 의견으로 매매 전략 먼저 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사겠다 일치가 됐습니다. 고모님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좀 봐주세요. 어제도 장중에 100만 원 찍고 내려왔는데 오늘도 약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00만 원 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뭐 안착이 이렇게 뭐 의미가 중요한가요? 그냥 꾸준히 심리적인 오르는 영향이 게, 있지 예, 않을까요? 꾸준히 오르는 게 상당히 안정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액면가가 2,500원짜리예요. 5,000원이 네. 아니거든요. 그럼 거의 뭐 200만 원짜리라고 지금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액면 분할을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유동성을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액면 분할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고, 주가도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세계 최대 그 생산 공장이죠. 그래서 근데 작년에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작년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아마 그것이 올해 좀 늦게나마 지금 시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뭐 중국 관련 생물 보안법인가요? 네. 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올라갈 게 없는 업종 테마 중에서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게 제약바이오 쪽인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암 치료제 관련해 갖고 몇 상을 지나서 그 외국에 수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여러 선납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종목별로 툭툭 튀는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튀다 보면 그 관련해 갖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상당히 주목할 게 우리 비만 치료제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암 특정인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대다수 우리나라 60억 인구 지구촌 인구의 거의 반이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짝이 될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게 보고 계신 건 비만 치료제 쪽이었습니다. 60억 인구의 절반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이다. 건 대표님 역시도 매수 의견인데요. 비만 치료제 쪽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비만 치료제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굳이 선택을 하자면요. 제가 첫 방송 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 의견을 공략하셨죠. 공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00만 원 안착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100만 원 터치를 한번 했었고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도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고 지금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시가총액 3위가 에이지에너지 솔루션이라면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키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종목입니다. 에이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금이 들어오면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건 당연한 거고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어떤 개별 테마가 호재거리가 발생한다면 그런 쪽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수급이 이동하는 거는 그동안 증시에서 봤듯이 늘 그래왔던 흐름이었고 위고비 관련해서는 지금 10월 중순에 이제 비만 치료제 출시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지금 슬슬 이제 매도 관점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고비 관련해서는. 네, 슬슬 매도 관점 비만 치료제 그리고 굳이 우리가 선택을 해보자면 시장 중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가격도 혹시 제시 가능하십니까? 이 정도 의견이시면 한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제가 첫 방송 때는 목표가 103만 원을 제시했었는데 네. 지금 한 110만 원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분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마일스톤도 수령을 하고 있고 지금 공장 증설한 부분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실적으로 지금 잡히는 걸 감안했을 때는 실적적인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환차익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그 실적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역시나 CMO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가격을 본다면 1차로 10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지고 110만 원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이상의 안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원격 진료, 의료 AI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루닛의 훈풍 관련해서 주가 전망을 좀 해봤었는데요. 오늘 루닛 추가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명절을 앞두고 의료진 부족에 대해서 많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투심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산다 안 산다의 의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원격 진료 의료 AI 안 사겠다라고 주셨습니다. 고모님, 제 기사 하나 보니까요. 한 의사 출신 의원이 인터뷰에서 명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라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왜냐면 만에 하나 사고나 뭐 아픈 일이 벌어졌을 때 갈 병원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해요. 뭐 이런 영향도 있을까요? 오늘 원격 진료 상승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 상승을 하고 뭐 그런 영향 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크게 의미를 두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뭐 코로나 때부터 시작돼 갖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관련주들 뭐 인성정보나 비트 컴퓨터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좀 오르는데 거래도 많지 않고 그래서 크게 의미는 두지 않고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의료 쪽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뭐 대학 입시는 뭐 내년도는 시작이 됐는데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나고 어떻게 보면 아마 이 25학년도 의대생이 지금 상당히 좀 꼬이는 현상. 내년은 뭐 다시 또 축소죠. 2,000명까지는 안 가겠죠. 뭐 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니까 해서 시작부터 잘 꼬여야 이게 100년 대계라는 교육인데 이게 너무 급하고 좀 그래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연관 짓지 않더라도 의료 쪽은 뭐 관련해 갖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 갖고 나오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쪽은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 하지만은 이제 원격 진료는 뭐 차분히 진행될 것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주가에는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난한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의료 AI 쪽은 그럼 어떨까요? 루닛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뭐 랩스노믹스, 딥노이드 등이 일제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AI 쪽이요. 꽤 오랫동안 쉬었어요. 시장에서 소외받다가 지금 다시 관심 시작되는데 반등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의료 AI가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뭐 응급실 대응 총력한다 그러면서 명절에 지금 의료 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거고 역시나 제약바이오 돈이 현금 흐름이 도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런 그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이 반응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 테마주도 보시면 8월 초부터 한 10일 정도 상승 나고 그다음부터 주가가 지금 원위치로 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료 AI든 그 의료 관련한 종목들이 실적이 지금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테마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명절이 끝나면 의료 대란에 대한 이슈도 좀 사그라질 텐데 네. 그럼 주가도 그 이후에 더 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좀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주가가 더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기억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섹터도 열어보겠습니다. 미용기기, 조금 더 예뻐지고 싶은 이 심리가 시장 안에 주가로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데요. 휴메딕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메디톡스 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다 안 산다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은 예뻐지는 미용기기 쪽은 사겠다라는 의견이시는데 뭐 사심이 들어간 건 아닐 것 같고요, 고모님. 일단 오늘 휴메딕스가요 리포트 하나 나왔는데 필러 시장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목표 주가는 또 하향을 했더라고요. 근데도 주가는 오르고 있어서 하향 소식보다 필러 시장 확대가 더 큰 재료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그런 쪽에 지금 수급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자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화장품 쪽이 움직였고 미용기기 이런 쪽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제 휴메딕스나 뭐 파마리서치 같은 거 보면 실적이 상당히 올해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현재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한 이런 쪽의 수급은 계속 맞아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고 섣불리 여기서 손을 놓기보다는 계속 따라간 그러니까 빠질 때 사서
단기 매매 불안하면은 단기 매매 장중 트레이딩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하지만 그 튀는 맛은 조금 덜하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고 꾸준하게 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트레이딩이 상당히 좀 원활해야 되는데 그런 뭐 장중에서는 좀 쉽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꾸준히 그런 쪽에 상승세는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파마리서치 이야기 주셨는데요. 여기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리쥬란이라는 제품의 판매 호조가 그 배경에 깔려 있더라고요. 주가도 받쳐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오전의 흐름인데요. 하지만 이 경영권 매각이라는 이슈가 살짝 발목을 잡았던 시즌이 있었어요. 이거 해소된 겁니까, 대표님? 일단 그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CBC라고 해서 유럽에서 이제 대형 그 자금을 운영하는 그 파트너사입니다. 투자 파트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제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쥬란에 대한 매출도 그렇고 지금 복토스 매출도 그렇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미용기기가 어떻게 본다면 화장품 그 브랜드 중에서 고가 브랜드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수요가 꾸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쥬란에 대한 그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쥬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피부에다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피부가 되게 좋아진다라고 해요. 많이 아파서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요. 뭐 필러라던가 리쥬란 이게 즉각적으로 또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 역시 주가에서도 피부 좋아지는 현상처럼 주가도 좋아질 가능성을 좀 열고 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엔터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뭐 급등이다, 초강세다 이건 아니지만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동반해서 상승하는 걸 저희가 의미 있게 봐도 되는지 바닥 확인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산다 안 산다부터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엔터주는 안 산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안 사세요, 고모님? 일단 JYP 엔터는 지난주에 신저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오늘 상승이 8거래일 만에 반등인데요. 아직 지하 그 밑이 더 남은 겁니까? 그래서 뭐 빠지는 거는 뭐 그냥 대충 없이 그냥 막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볼 상황도 아니고 그냥 여기 정도 한번 터닝을 어차피 바닥에 있는 종목은 거래량이 받쳐줘야 돼요. 거래량이 대량 거래 터져야 터닝이 되는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거래도 뭐 빠질 때도 크게 거래 늘지 않고 오늘 오를 때도 거래 크게 늘지 않고 일단 거래량 측면에서는 거의 수급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냥 이제 오늘 단기 매매하러 좀 올라가니까 단기 매매하러 들어왔는데 그런 세력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 시장이 뭔가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기다릴 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회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뭐 실적이 그렇게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아마 내년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되면은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BTS도 완전체로 돌아서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그거 어떤 그 효과 때문에 다른 뭐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뭔가 좀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기대는 올해 말보다는 내년 쪽이 좀 기대가 크다 그러면 주가는 올해 말 정도 돼야 좀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엔터주는요, 아티스트의 노이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죠. 가상 아이돌로 빅3 엔터사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해요. AI는 노이즈가 사실 없잖아요. 이게 새바람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던데 권 대표님은 안 산다 의견이시거든요. 네. 모멘텀 안 될까요? 일단 인공지능 그 AI 요새 또 이제 딥페이크 이런 게 또 이제 네.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버추얼이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실제로 뭐 팬미팅을 할 수도 없는 거 노릇이고 볼 수가 없는데 뭐 콘서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엔터주들은 역시나 그 아티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산업을 하는 그 기업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하이브 사태에서도 봤듯이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사실 투자자들은 모르잖아요. 차라리 엔터주 사기보다는 그 예측이 가능한 뭐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엔터주는 주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엔터주 아직은 바닥을 확인했다는 시그널을 잡지 못했다라는 의견으로 일치가 됩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권영우 대표님이 첫 출연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공략하시면서 지금 황제주 면모를 보여주고 계셔서 그 이야기 들으신 분들이 오늘 공략 좀 그럼 무엇일까요?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알려주세요. 저는 파마 리서치 준비했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가 그 CBC에서 이제 그 유럽 기반 사모펀드 CBC 캐피탈로 2천억을 지금 3자 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자 배정을 유상증자도 아니고 3자 배정을 했는데 이 단가가 1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영역에서 이 가격대가 주가 가격이 비싼 데에서 이 CBC가 샀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지지선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17만 원대가. 그리고 이제 CBC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분 참여가 향후 어쨌거나 유럽에서도 매출에 탄력이 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가 앞으로도 이제 승승장구할 거라고 보고 목표가는 25만 원이고 손절가는 CBC의 발행가 17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공략합니다. 25만 원의 목표가 17만 원의 손절가였고요. 인성희 고문님은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실지 궁금해요. 바로 공개합니다. 강원랜드 해봤어요. 지난주 이슈가 하나 있었죠. 좀 규제가 완화됐잖아요. 예. 뭐 그 이슈도 있고 뭐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미리 움직인 것 같은데 강원랜드 관련해서 올라가면 뭐 GK나 파라다이스, 롯데관광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쪽은 이제 외국인 전용이고 강원은 국내 전용인데 작년에 실적이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22년도에 비해서 30%나 올라가서 거의 한 2,800억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거꾸로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지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냥 빠져서 그냥 강원랜드는 그 정도인가 보다. 뭐 여러 가지 뭐 소식도 향후에 좋은 것도 나오지도 않고 뭐 여러 개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규제 좀 풀고 뭐 이런 게 선반영됐고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수급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이 무려 280만 주, 기관은 거의 300만 주 매수.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끌어올린 건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끌어올리다가 털어야 되는데 털까? 지금부터 매물 좀 공백이에요. 매물이 없어요. 22,000원대까지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빠질 때 그냥 수수수수 밀렸기 때문에 이거 땡기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저는 오늘 어제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올라가다가 최근에 플랫폼 형성하는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매물 공백이 끝나고 2차 매물이 시작돼 22,000원까지 보고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공략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시장은 코스피는 낙폭을 조금 확대했고요. 코스닥은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수급의 변화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만나보시죠.